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3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실적 장세를 이끌고 있는 IT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큰 폭으로 뛰면서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 임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잔업 없이 생계 유지가 힘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파견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파리바게트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시정 명령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인 현대차 그룹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좋고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연 6% 이상인 동남아시아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70포인트 하락한 2406.50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94포인트 하락한 661.1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옵니다. 개인도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충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이죠. 오전 3시에 발표된 FOMC 회의록에 따라서 시장이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양 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대표님이 더욱더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정석투자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일요일 저녁 9시 서울루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시장에 관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방송을요.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외부 어디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시청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용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전 3시에 이제 FOMC 발표된 이후 국내 시장, 해외 시장도 움직였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수는 제 갈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장세 수준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수익 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도 삼성전자 플러스 일부 대형주가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 수익 내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내려가면 어떨까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 방송 매일 같이 보시면 적어도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최소한 좀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꾸준히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더욱더 부담이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간과 그리고 정용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든든한 돌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진짜 고수만 수익 가능한 장세로 돌입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앞서서 인사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진짜 고수만 수익 가능한 장세로 돌입했다. 그러면 이 고수가 되는 비법은 바로 대표님께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진짜 고수만 수익 가능한 장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거를 파악을 못하면 일단 확률이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잖아요. 또 지수가 내려갈 때는 많은 종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충 봐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시점부터는 지수가 올라간다. 이 시점부터는 지수가 떨어진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일단 확률이 떨어진다고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단기 매매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종목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매매, 짧게는 당일 매매, 길게는 일주일짜리,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잘하는 사람한테는 수익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못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손실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아마도 점점점 수익 나는 사람들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거의 맞을 겁니다. 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올해 주식 투자 29년째 하고 있어요. 주식 전문가 18년째. 그리고 이제 방송 출연이 제가 17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흐름 파악해서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대충 매매에서는 절대로 수익이 안 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도 어땠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월요일 밤에 뭐라 그랬어요?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빠졌죠? 그 다음에 화요일 밤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일 장세가 9월을 결정할 것이다. 근데 또 빠졌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은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코스피가 생각보다는 안 빠졌지만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수익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송 보시면서 시장 흐름 보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그 다음에 단기와 중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저점 매수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 관리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한 7종목을 적당히 수익을 냈어요. 10%, 15%. 근데 한 종목을 잘못 들어가요. 그럼 대충 10%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30% 정도 이렇게 큰 평가 손이었다가 본전 비타기만 나와도 던지고 다시 하면 되는데 거기다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몇 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적정주가 공개해드리잖아요. 5배에서 7배 높은 종목은 어떻습니까? 그걸 중기매매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겠고 적정주가는 제가 조만간 또 큰 선물을 드릴 테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도 잘한 사람한테는 좋은 장세가 될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는 어차피 소수의 게임이에요. 이쪽은 좀 비유하자 그러면 그 연예인 쪽하고 비슷해요. 연예인들 중에서 진짜 돈 버는 사람 5%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한 15% 정도는 그럭저럭 생활하고 상당수는 솔직히 이렇게 돈을 못 번다 그러지 않습니까? 5%만 진짜 제대로 번다는데 시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좋고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지난 봄에 전달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상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 근거가 되는데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무려 35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예, 원래 그 아버님이 그 대학 교수를 하셨거든요. 예, 경영학과 교수를 하셔갖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경제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들은 얘기가 지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가적인 혜택과 개인 보장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적인 혜택은 아무래도 선진국이 될수록 어떻습니까? 사회 인프라가 좋죠. 국민 복지가 좋아요. 뭐 의료, 교통, 뭐 기타 등등 좋을 수밖에 없죠. 잘 사니까. 근데 이제 개인 부담 측면에서 이제 뭐가 가중되느냐? 일단 물가가 엄청 높아요. 지금 한국이 좀 그러고 있잖아요. 실업률도 높아요. 왜? 1차 산업, 2차 산업 점점 줄어들고 3차, 그 다음에 기술 집약적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금이 높아지죠. 이게 이제 그 점점 선진국으로 가는 특성인데, 자, 그럼 선진국은 어떠냐? 국가 혜택은 최선이에요. 아주 좋죠. 왜냐하면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개인 부담은 최악이죠. 왜? 점점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자, 그럼 중진국은 어떨까요? 딱 중간중간이에요. 근데 후진국은 어떨까요? 국가 혜택은 최악이에요. 근데 개인 부담은 최선이죠. 무슨 얘기예요? 별로 부담이 없어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물가가 낮거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세금 부담도 낮고요. 그래서 최상의 경제 상황이 뭐냐? 국가는 중진국 상위권에 있으면서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동남아에 못 사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자, 거기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나 동남아나 돈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돈 많은 사람은 불행할까요? 국가적인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복지, 그리고 사회 인프라, 교통, 뭐 통신 이런 게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CCTV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동남아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막 불법적으로 총기 소지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치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솔직히 말해서 선진국 될 필요 없어요. 선진국 근처에서 그냥 머물면서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후진국이 되면 안 좋겠죠. 왜? 국가적인 혜택이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주식시장에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장세와 실전 투자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투자 환경 측면에서는 자, 유동성과 투자 심리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동성은 뭐냐? 결국 수급이에요. 시장으로 돈이 몰려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투자 심리는 뭐냐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 이게 투자 심리가 좋다 그러거든요. 실전 투자는 뭐냐? 대신 가격 메리트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장이 좋을수록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 심리는 좋습니다. 다만 점점 가격이 높아져요. 이런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수 상승세는 어떠냐? 투자 환경은 최상이에요. 근데 실전 투자에서는 분명히 가격 부담이 생깁니다. 왜?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수 박스권에서는 어떠냐? 딱 중간중간이고요. 그럼 하락세에서는 어떠냐? 이때는 뭐냐? 가격 부담은 없어요.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왜냐? 전부 다 곤두박질 치니까. 전보다 뭐 2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다만 투자 환경이 최하죠. 그러니까 유동성도 없고 투자 심리도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좋을까? 이것도 똑같아요, 원리가. 지수는 적당히 박스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수가 계속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곤두박질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적당히 박스권 상단 행보하면서 내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바로 이런 장세라는 거예요. 지수로 본다 그러면은 지수가 그렇게 계속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곤두박질 칠 상황도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시면 되는데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이 방송을 본다. 특히 팁 하나 드릴게요. 4월부터 5월, 6월, 7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했던 방송 내용 있잖아요. 다시 보기로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예, 왜 그러냐면 4, 5, 6, 7의 금요일 방송은 팁을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좋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일요일 방송에 참여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방송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못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전달하는데 인터넷 방송은 가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많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각종 교육을 좀 앞으로도 하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차피 주식 투자는요, 소수만 행복한 게임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자,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그냥 학생으로 비유해 보세요.
자, 학생이 성적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잠자는 시간 줄이고 정말로 사생활 포기하고 집념을 갖고 공부하던가 아니면은 과외를 받던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렇다고 과외도 안 받고 근데 성적 잘 나오기 바라면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해요.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외는 왜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혼자서 6개월 만에 터득할 거 한 달 만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정하신 다음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방송에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매일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진짜 고스만 수익 가능한 장세로 돌입했다 정리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팁과 그리고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방송을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양시장 모두 수급 사항은 동일하게 이어갔는데요. 자, 대표님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최근 시장입니다.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정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들이 하락하고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코스피는 결국은 하락했죠. 그리고 제가 코스닥 그랬잖아요. 앞으로 비탄력적일 것이다. 거짓말처럼 3위 연속 어때요? 똑같이 코스피랑 하락했지만 어때요? 더 빠졌잖아요. 그게 다 보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겠고 일부러 안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드리니까 못 가르쳐드리는 거죠.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특징이 플러스 5%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플러스 5% 이상이 34종목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5% 이하가 107종목입니다. 어림잡아도 어때요? 3배가 넘죠. 지금 장세 절대 좋은 장세 아닙니다. 갑자기 돌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하고 북한 변수 두 가지 중에서 북한 변수 쪽에서 약간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포지티브보다는 약간 네거티브 쪽으로 뭔가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결론적인 것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 외교 안보 군사적인 측면에서 저는 누구랑 대화해도 속된 말로 꿀리지 않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일개 주식 전문가에 불과하니까 솔직히 전문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생각보다는 안 빠졌지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제외하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각 시장에 대해서 5% 이상 상승 종목과 이하 하락 종목도 꼼꼼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활용해서 시황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내일 벌써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대표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전망도 알아볼게요. 자, 대표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일 아마 극단적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경우도 조작해서 한번 억지로 확 올리던가 아니면 곤박질 치던가 내일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장중에 판단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왜곡과 변수가 서서히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그랬었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왜곡과 변수가 없으면은 저는 거의 안 틀려요. 근데 왜곡과 변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분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장중의 흐름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역시 설국열 TV 투자 전략을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제하고 그저께 작성했던 글을 한 페이지에다 작성했는데 내일은 또 새롭게 갱신을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제가 작성을 못한다 그러면은 장이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미지수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코스피 따라가긴 할 건데 다만 고수의 장세다. 아무나 돈 못 법니다. 지금 대충 매수하고 그냥 묻어놓고 돈 번다? 이런 종목 찾기 정말 어려워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예 못하면은 차라리 교육받고 훈련하고 기다리세요. 잘한 분들만 하세요. 제 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내일 저녁에 또 제가 출연하잖아요. 스튜디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많은 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중 시간에는 실시간 투자 전략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KTNG가 올라왔어요. 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매각 결정을 철회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마트가 올라왔네요. 간편식 브랜드 피코크가 홍콩과 미국에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KTNG가 올라왔습니다. KTNG 오늘장의 흐름 한번 해볼까요? 오늘 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매각 결정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장의 종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04,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KTNG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보세요. 보유자는 단기적으로 보유하세요. 조금만 더 보유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락했다가 이제 어쨌든 하락 제동 걸린 거거든요. 근데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다가 어쨌든 하락 지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던지긴 너무 아깝죠. 이 종목은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137,000원에 제가 주식선물 매도 사인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초였죠. 300%에 청산했습니다. 플러스 300%.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미래 전망이 좋지가 않거든요. KTNG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 이제 주력 상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담배 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점점 매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벌써 35년째 담배 피는데 그것도 하루에 3가지 이상 피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저도. 거기다가 이건 가치주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장주 개념이 주식이 올라가는 이 상승세에는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도 사인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KTNG는 뭐 솔직히 말해서 단기든 중기든 별로 전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혹시라도 나중에 또 올라갔을 때 중장기 매수 홀딩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매수할 종목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종목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죠? 한국전력이잖아요. 자, 한국전력 잠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보세요. 제가 한국전력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요. 작년 여름에 62,650원에 매도 사인 냈어요. 지난 거니까 믿을 수 없다고요? 또 100% 사실만 얘기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제가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이거 김원희 씨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계속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왜? 트렌드는 결코 나쁘지 않죠. 왜냐면 실적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뭐냐? 성장성이에요. 그리고 추세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정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아무리 가도 업종이라든가 테마, 종목 분석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국전력이 고평가되냐? 아니에요. 저평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인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KTNG라든가 한국전력 이런 류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가끔 하시는 건 찬성하는데 중기 매매는 절대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NG라든지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보유자는 단기 보유 관점으로 계속해서 전략 짜보자.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볼게요. 다음 이슈는 이마트의 소식이 떴죠. 피코크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 이 피코크가 홍콩과 미국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마트는요. 21만 3천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로 또 분리가 되는 종목인데 이런 뭐 중국과 미국, 홍콩과 미국이네요. 진출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들어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뭐 보유자는 단기 보유 그리고 미보유자는 계속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마트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LG 이노텍이 올라왔습니다.
네, LG 이노텍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5% 가까이 빠지면서 15만 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8월 말에 최고가 18만 8천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금세 이 두터운 매물대까지 내려왔네요. 자, 대표님,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좀 하락폭이 크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네, 끝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하세요. 절대 관망.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차라리 확실하게 21선 회복해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끝났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유자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가격대가 눌렸다고 섣부르게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금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21선이 깨지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국콜마가 올라왔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올라왔어요. 한국콜마 오늘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10% 가까운 상승세로 71,6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려나 라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네요. 네, 보유자는 더 보유하세요.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빠질 때 홀딩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던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다른 화장품주를 매수하시고요. 오늘의 전략, 그러니까 현물 전략 좀 이따 이제 더 얘기하잖아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보유자는 다른 화장품주에 대한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잠시 후에 내일장 공략 업종 시간에 더욱더 상세하게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피에서 유통업, 주로 낙폭 과대주를 단기 매매해보자라는 공략입니다. 자, 그리고 테마는요, 화장품주와 게임주는 급등 이후에 확실하게 조정받은 종목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공략입니다. 네, 다시 한번 유통업이 올라왔고요. 그 유통업 중에서도 낙폭과대주 집중을 해보자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와 게임주가 나왔는데요. 대표님, 이전에도 게임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눌림의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잖아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유통업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오늘 뉴스에서 이제 뉴스앤 이슈에서 이마트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또 매수 기회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유통업 쪽에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왕이면 좀 우량주 개념으로 좀 찾아보자.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하고 게임주가, 급등에 확실하게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화장품주는 이렇게 최근에 계속 내려갔지 급등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어제나 오늘 좀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받는 종목들, 오늘 화장품주가 몇 개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조정받을 때 들어가라 이거고요. 게임주는 많이 올라가는 건 따라잡지 마세요. 지금은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단기적으로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움직였다가 최근에 조정받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전에서 화장품주하고 게임주를 실제로 추천했어요. 그것도 오후 2시 넘어서. 그래서 고점에서 한참 밀린 거 거의 최저가에 매수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거기서도 더 빠지면 할 말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손절 한 5% 보고 최소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이제 추천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종목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또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Yeah.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저희가 방송 중과 그리고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을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자는요. 697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SK머티리얼즈를 매수가 186,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저희 쪽에 문자 잘 주셨고요. 오늘 SK머티리얼즈는 17만 3천원에 마감이 되네요. 2%가 상승이 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매물 때 좀 횡보했던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고평가됐다.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적정주가 약 87,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다 이제 내려왔는데, 일단, 이렇게 하세요. 본전 매도 후에 교체 매매하거나 아니면 손도 10%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제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있죠. 이게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검색해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87,100원 나오죠. 2017년 9월 18일 날 갱신했습니다. 저희는 2주마다 갱신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특히 보셔야 될 게 뭐냐, 신규 상장주가 등록되면 그 당일날 저희가 딱 올려버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화면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매수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뭐 그렇게까지 뭐 매수 잘못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하셨어요. 근데 아쉽다 그러면 뭐냐면 일단 이분은 뭐가 문제있냐, 가격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요. 보세요. 제가 항상 그랬죠.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말라고요. 확률이 떨어져요. 이건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아마 한 2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한 40번 될 것 같은데요. 20번도 더 없는 것 같은데 61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르고 하셨겠죠. 만약 이 방송 계속 보셨다면 이 가격에 매수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볼 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 오면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10% 손절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네요. 일단 본전 매도 후 교체 매매 또는 손절 10% 의견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085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매일 시청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를 12,450원에 비중 50% 보유 중인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에코바이오는 오늘 1,4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매일같이 저희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분이신 것 같은데 에코바이오 지금 손실 중이세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에코바이오는 적정주가가 19,300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3분의 1 저평가, 심하게는 뭐 8분의 1, 10분의 1 저평가도 수두룩해요. 중소형주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게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적정주가 활용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평가됐다 그래도 무시하고 저평가됐다 그러면 무조건 가겠지. 아니에요. 적정주가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그거예요. 최소 4배에서 많으면 5배 이상 고평가된 거는 중개매매 하지 말라. 그 사인이에요. 그걸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평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수도 보고 업종, 테마, 그거의 흐름, 모멘텀, 그 다음에 차트도 보고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왕이면은 똑같은 조건에 있다. 여러 가지가 비슷하다. 그럴 때 저평가되게 낫다는 거죠. 매수할 때. 그럴 때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저평가됐으니까 홀딩하면 되겠지. 아주 길게 보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형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가격이라는 건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엄청나게 고평가됐다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결국은 내려가는 거 수도 없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적정주가 활용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이미 이거는 최소한 3배가 넘었다. 심하게 7배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험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중기매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적정 주가를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 이걸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아주 고점 매수하셨죠. 일단 종목 자체에 대한 판단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매수가 자체가 나빠요.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손절 무시했어요. 세 번째, 매수가 집착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1, 2, 3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하시고요. 이분은 일단 교육과 훈련을 먼저 받고 실전 매매하세요. 뭐가 문제냐? 자,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 전에 뭐 하셨다 여기서 따라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10% 이상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됐죠? 평가손이 기록됐어요. 그럼 손절해야 돼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2,000원까지 회복을 했어요. 본전은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실패한 매수거든요. 실패한 매수는 본전 또는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두 번째, 손절 원칙 안 지켰어요. 세 번째, 실패한 매수에 대해서는 본전이 안 오더라도 던지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작정 갖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 본전은 오긴 올 거예요. 이 종목이 나쁘진 않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 너무나도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많은 종목 상담하기 위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어쨌든 ABC부터 그리고 교육훈련부터 다시 받고 시작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바이오는요,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강의와 그리고 교육, 그리고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4604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전문가님, 녹십자 매수가 18만 9천 원에 비중 40%입니다. 자, 매도가 꼭 진단 부탁드려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녹십자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녹십자는요, 오늘 19만 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20만 원 돌파를 한 흐름인데요. 자, 대표님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 분이세요. 어떻게 진단 매도가 짚어드릴까요? 당장 매도하시고 조정 시에 재매수하세요. 일단 매도를 하세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님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평촌님, 대표님,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도 주식 전문가들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저는 그 이야기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그렇게 대응하시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18만 9천 원에 하셨거든요. 여기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분이 일단 현재 평가인 건 맞아요. 근데 절대로 잘한 매수 안 해요. 결과적으로 좋았을 뿐입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일단 매도하시고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21선 내지는 61선 조정받으면 매수하시고,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 운 없으면 52주 최고가 매수, 더 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사상 최고가 매수도 합니다. 한 번 매수 잘못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에 뚫게 맞아요. 제가 그런 투자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종목에서 10%, 이 종목에서 5%, 이 종목에서 15% 이렇게 수익이 조금씩 났어요. 근데 어떤 종목 하나를 최고가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100% 비중이 아니겠죠. 한 30% 들어갔겠죠. 내려가니까 계속 물타기를 해요. 나중에 막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까지 홀딩을 해요. 손실이 엄청나고 고통받고 잘못된 거예요. 왜? 그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방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당장 매도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일단 이 가격대에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487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에코프루를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 38,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에코프루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에코프로가 38,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차트를 보면은 고점에서 들어가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녹십자랑 정반대죠. 그러니까 좀 전에 녹십자 매수하신 분 어쨌든 추격 매수했는데도 평가 이기잖아요. 이분은 지금 추격 매수해서 지금 골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손절 10%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좀 전에 녹십자 상담하신 분은 그래도 운이 좋았거든요. 이분은 매수하자마자 바로 떨어지잖아. 현재 비중이 10%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내려간다고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망가져요. 처음부터 저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상승 추세형 종목 어디서 매수하라 그랬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했잖아요. 기회가 왔잖아요. 안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최근에 뭐 본지 일주일 됐다, 한 달 됐다. 그분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방송을 다시 보기로 꼭 보세요. 거기에 많은 팁이 들어가 있고 그것만 보셔도 아주 섬세한 기초는 어느 정도 잡히니까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매수가가 좀 추격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722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바른손 ENA를 매수가 2,700원에 비중 50%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좀 답답하신 부분이 많아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바른손 ENA는요 2,045원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바른손 ENA는 9월 초에 최저가 1,790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많이 답답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고 나서 33% 평가 소일 때 홀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홀딩이에요. 어차피 던질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언젠가는 모멘텀 발생하면 갈 수는 있는데 중기 보유를 지속해달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매도하고 다른 거 매수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차피 그럴 분 같지가 않아요. 왜?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20% 이상, 그러니까 평가 손이 마이너스 20%가 넘을 때도 홀딩한 사람들은 안 던져요. 제가 경험이 오래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분 어차피 안 던지거든요. 근데 뭐 아주 부실적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 매매로 대응하는 게 정석이에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크게 갔다가 좀 조정받을 때 적당히 그냥 예측해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확실하게 반등 나온 거 보고 들어가야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일단 매수 가격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왜? 그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하락 막 시작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저점 찍었죠? 일단 한번 반등 시도됐잖아요. 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딱 조정받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온 거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락 추세 종목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왜? 단순하게 차트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보세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이 이탈한 게 언제냐? 여기에요. 화면 보이시죠? 파란색이 61선이고요. 빨간색이 120선입니다.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하락 추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익히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손 ENA 정말 속상하신 마음을 저희 쪽에 문자 주셨는데 일단 중기 보유 지속 의견과 그리고 하락 추세 종목은 확인 매매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300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존경하는 평택님, SKC 코오롱 PI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SKC 코오롱 PI는요 오늘 31,95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대표님 지금 매수가가 25,000원이니까 수익 중에 계시네요.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절반 매도 하시고 일단 무조건 절반 매도 하시고 플러스 20%랑 플러스 40%에서 매도해달라 설명드렸고요. 현재 관점에서 장기 이건 반대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추격 매수하신 거죠. 운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많이 올랐잖아요. 다만 여기서 못 던진 거죠.
못 던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차피 평가이기인데 장기 보유할까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평가이기라도 더 갈 것 같으면은 홀딩하는 게 맞아요. 반대로 내가 평가 손이라도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던지는 게 맞거든요.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취업하셨는데 운이 좋아서 평가이 극대화됐다가 최근에 밀리니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반은 던지시고 나머지 절반은 위아래 플러스 20%나 플러스 40%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석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절반 매도 후에 평가이 20% 또는 40%에 대한 매도가, 목표가죠.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1298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스트를 매수가 19,700원에 비중 20%입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아스트 오늘 16,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일단 매수가까지 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스트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너무 고점에서 사셨고요. 여기서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시간 너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가를 하세요. 현재 20% 정도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추가하면서 하시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본전에 매도하거나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15% 손절하는 게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 추가 후에 본전 매도 또는 15% 손절 가격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6611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혼내시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16,300원에 비중 50% 장기 투자로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13,750원이에요. 일단 손실 구간이 좀 크셔서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혼날 것 같다라고 미리 좀 문자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자, 대표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혼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10종목 중에서 2종목 정도는 처음부터 중장기 베팅이 맞아요. 근데 8종목은 처음에는 단기로 베팅하는 거예요. 단기로 했다가 목표가가 이제 도달됐어요. 20%, 30%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던지던가 그때 계속 끌고 가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중장기로 단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장기 투자는 반대하고요. 단기 매수 후에 중장기로 전환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석이에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일시적 추가 후에 본전 매도 후, 그 다음에,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 손절하시기 바라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좀 운이 없었죠. 매수하자마자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 적정 주가가 얼마라고요? 9,300원이에요. 저평가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촌놈 적정 주가를 공개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코스피 100, 코스닥 50밖에 없지만 제가 조만간 또 2,000 종목 전체 공개할 테니까 그때 쫙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확인하지 마세요. 여러 개를 다 보세요. 왜? 언젠간 다른 종목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결과적으로도 나빴지만 솔직히 과정상으로도 나빴어요. 하지만 저렇게 미리 고백을 하시니까 제가 혼내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처음부터 중장기를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단계에서 중장기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더해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도 잘 참고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과 같이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중에는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일요일 저녁 9시에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미리 한 주 시작 전에 투자 전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방송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